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그 시험편 채취하고, 시편 채취하고, 채취하고 이제 절삭해서 마운팅 하는 과정까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마운팅 하고 난 다음에 시편 관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절삭한 면을 쭉 잘라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손상이 많이 가 있습니다. 샘플 데미지 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눈으로 봐도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봐야 되는 조직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조직은 그 절삭된 조직은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요 녀석들은 날려줘야겠죠. 요 손상면을 이제 날려줘야지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과정이 그라인딩이랑 연마 과정이고요. 그라인딩 과정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은 연마 종이를 이용해서 손상층을 1차적으로 제거해주는 과정이고, 연마 과정은 손상층을 2차적으로 제거하고 화학적 애칭까지 포함한 과정이에요. 요거를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혹시나 자동차 같은 데 기스 나게 되면은 그, 그 기스 난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그라인딩이라든지 연마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굵은 이제 입자들이 들어있는 컴파운드 가지고 닦아주는 과정이 이제 그라인딩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미세한 입자랑 그 광택제라고 있어요. 그 광택제를 사용하는 과정이 바로 이 연마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시험편을 준비를 하는 과정 중 첫 번째 과정인 그라인딩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네, 시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사포를 갖다 놓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손으로 연마를 해주는 건데, 보시면은 연마를 할 때 그 사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라 팔자라든지 원형으로 이렇게 손으로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손을 안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리 그 연마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이 흔적이 계속 남아요. 일자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런 흔적을 없애주기 위해서, 흔적이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을 해주면서 연마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그라인딩 했을 때 과정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사포잖아요. 사포가 이런 식으로 SI 칩식 그 칩이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거거든요. 요 칩하고 입자가 접해가지고 이제 칩이 형성이 되고, 이 이동을 하면서 칩이 성장하다가 이게 똑 떨어져 나가면서, 네, 그 손상된 면이 사라져요. 근데 그 손상된 면이 그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요 녀석에 의해서 또 미세 절삭이 일어났으니까 그 손상면이 살짝은 남아 있는데, 이 녀석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이렇게 이제 손상된 면에 비해서는 훨씬 그 깊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그라인딩 과정에 대해 이런 그라인딩 원리에 의해서 그라인딩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칩이 굉장히 큰 녀석을 쓰겠죠. 왜냐하면 손상면이 되게 깊으니까.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 손상면이 얇아지니까 그거를 좀 더 작은 녀석 칩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연마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연마 종이가 굉장히 다양한 SIC 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포 내에 이제 SIC 지름에 따라서 이제 거치기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very fine, extra fine, super fine, ultra fine 이렇게를 많이 씁니다. 뭐 그냥 fine도 있긴 한데 fine은 일반적인 재료에서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앞으로 볼 녀석들은 요 320에서 2000방 사이의 녀석들이고, 제일 많이 쓰는 녀석들은 요 엑스트라 파인이랑 슈퍼 파인이에요. 그래서 400, 600, 800, 1200을 연마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현미경 관찰을 해도 이제 미세한 스크래치가 관찰이 되고, 그게 나타나는 이유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칩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거에 의한 손상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소재는 이제 1200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미세 연말에 들어가게 되는데, 울트라 파인을 쓴 재료들이 있어요. 굉장히 연한 소재들, 그러니까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200에서 연마를 하더라도, 그 1200 페이퍼로 이제 그라인딩을 하더라도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고운 사포로 한 번 더 처리해주고 미세 연마로 들어가야지 이 손상면들이 어, 미세 연마에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마 종이 과정에 의해서 1차적으로 그 절삭에 의한 손상면을 없앤다는 거,
를 먼저 아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게 2400방에서 이제 연마를 하고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한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스크래치들이 보이죠? 네, 이런 스크래치들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상층 깊이 변화들을 점점 보게 될 건데요. 선상층 깊이가 처음엔 되게 깊어요. 그래서 220방에서는 엄청 깊게 유지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라인딩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한 2000방쯤 되면은 요 정도까지 사라집니다. 네, 이렇게 사라지는데도 이제 네, 사라지는데도 그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스크래치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연마 과정에 대한 정의가 이제 30 마이크로미터의 SiC 지름을 가지는 사포를 이용한 그라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손상층 깊이는 큰 감소를 발생하지만은 아예 완전 제거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000방 이후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미세 연마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손상 영역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에칭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게 다이아몬드 서스펜션을 이용한 연마 과정이랑 이제 산화물 연마 과정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서스펜션을 활용한 연마 과정은 미세 연마 입자에 의해서 손상층 제거하는 거는 이제 아까 앞에랑 똑같은데, 얘네들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1 마이크로 정도 되는 녀석이 있고 0.25 마이크로 되는 녀석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손상층을 제거를 하게 되고, 산화물 연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 연마 입자 가 거의 한 40 나노미터 되는 게 있는데, 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손상층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이 반응에 의해서 화학적으로도 약간 좀 깎여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미세 연마 중 다이아몬드 연마에 대해서 좀 약간 보여드리겠는데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경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미세한 다이아몬드 입자에 의해서 손상층이 제거됐을 때 칩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앞에서 봤듯이 현미경 레벨에서 나오는 스크래치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그 손상층을 완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산화물 연마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연마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봤을 때 이제 결정립들이 오돌토돌한 것들이 이제 좀 보이게 돼요. 네. 이런 과정에 의해서 물리적 연마를 완료를 하게 되는데, 물론 산화물 연마한다고 해가지고 뭐 OM에서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결정립 현상 있잖아요. 이게 보이진 않아요. 요거는 이제 후처리를 해야지 보이는 거예요. 네, 후처리를 해야지 보이는 거고, 네, 그 이전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있다 정도까지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마를 진행을 하게 되고, 요 연마를 할 때는 타포 위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타객을 이제 이런 천들이 있어요. 고운 연마 천 위에다가 도포를 해서 이제 연마를 하게 되고, 어, 요때 이제 연마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연마 이제 특정 금속 철을 이제 연마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마를 계속 다이아몬드 서스펜션 위에다가 연마를 계속 하니까 칩이 계속 남아 있겠죠. 그 칩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좀 강도가 낮은 알루미늄을 여기다가 연마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알루미 다이아몬드 서스펜션도 있지만 알루미늄 그 철 칩에 의해서도 얘네 표면이 손상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은 제대로 연마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마청 같은 경우는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써야 된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이아몬드 서스펜션이 한번 쭉쭉 뿌렸을 때 생각보다 많은 양이 나가요. 그래서 그 너무 많이 뿌릴 경우에는 오히려 얘네들이 그 입자간 마찰에 의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다이아몬드 서스펜션만 뿌려서 연마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세 연마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다이아몬드 연마 같은 경우는 이제 OM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X선 회절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산화물 연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상의 거, 그러니까 전자 현미경으로 이제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EBSD랑 ECCI 같은 거 찍을 때 네, 요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예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네, 그래서 그 미세 연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화물 연마에서 제가 애칭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 애칭 나타나는 기구에 대해서만 살짝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산화물 현타객을 좀 쓰게 되면은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랑 이제 그 실리카를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얘네들이 그 반응성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이온 그
pH 농도가 바뀌게 돼요. 얘네들은 주로 이제 산성에 있고 얘네들은 주로 염기성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이런 비정제 결정들이 있으면은 이제 연마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표면에서 화학적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기본적으로 산화물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반응층의 두께도 거의 나노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연마기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게 돼서 이제 변형을 많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마를 하고 나면은 뭐 스크래치가 있던 녀석들도 거의 다 매끈하게 사라지고, 보시면 그리고 미세적으로 미세하게 얼룩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형을 좀 많이 받은 부분에서는 이제 금속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좀 낮아요. 왜냐하면 높아져가지고 전기 음성도가 되게 좀 높아져가지고 이제 우선적으로 분해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물론 이거는 나중에 후처리 과정에서 애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특징, 소성 변형, 이런 손상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애칭까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손상층이 거의 없고, 이 화학폭적 반응에 의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약간 좀 결정립 방향에 따라서 오돌토로돌한 차이 정도는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기계적 연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의사항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요거는 뭐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실험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험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의 경도, 연마성에 따라서 이제 미세연마랑 이제 연마 조건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강도 소재 같으면은 연마가 약하게 하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한 재료보다는 높은 부하랑 속도에서 연마를 진행해야 되고, 너무 연한 소재에다가 이제 힘 많이 주면은 스크래치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경한 재료보다는 이제 낮은 부하랑 속도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들이 각 테이블들이 다 있어요. 그 테이블들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마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공정 시간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에 단계에서는 이제 연마 손상면이 이제 좀 심하다 보니까 요 녀석들을 좀 약간 빨리빨리 없애주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연마 마지막 단계쯤 가게 되면 이런 손상면들을 아예 없애는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드럽게 좀 길게 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어,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반적인 그라인딩 공정 같은 과정 같은 경우는 사포에서는 1분을 네, 1분을 넘기면 안 돼요. 네, 한 600 정도까지는. 그리고 800, 1200은 대략적으로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를 진행을 하고요. 2400쯤 되면은 한 2분 30초 정도. 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안 하죠. 네, 되게 짧게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해야 되는 건 요 미세연마. 미세연마는 이제 일반 연마보다 더 오랜 시간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하는 게 한 5에서 1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각 단계에서. 그리고 OPS라고 요약하거든요. 그 산화물 연마를. OPS가 옥사이드 파티클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연마를 하는 거는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요거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연마 단계 이후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마면은 꼭 한번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자, 칩이 쭉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사포에도 묻어 있겠지만은 시편 표면에도 이게 묻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뿌리면서 하니까, 마찰열을 없애기 위해서. 네, 그럼 칩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연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연마 진행하고는 항상 물이라든지 에탄올로 한번 세척을 해주고, 미세연마하고도 요거를 세척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물론 초음파 세척까지 하면 좋지만은 뭐 그냥 일반 세척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마 중에 또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는 위에 거는 이제 스킬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는 안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서리 마운팅을 하고 나면 이게 되게 각져 있는데, 모서리 끝부분은 한번 그라인딩을 해주고 연마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모서리가 날카롭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미세연마용 천들이 손상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손상 방지를 위해서 모서리는 깎아서 연마를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로 장시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장시간 같은 연마 하면은
똑같은 방향으로 이게 계속 선 흔적이 계속 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마를 할 때는 항상 원형의 팔자형으로, 네, 원형 아니면 팔자형으로 이제 시험펜을 계속 손으로 움직여 주면서 이제 연마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요건 봤었죠? 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 연마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동 연마를 할 때는 이제 회전이라든지 위에서 주는 힘 같은 거를 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변수는 항상 기록을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비슷한 재료에서 비슷한 같은 장비로 이제 그 공정을 진행을 할 때 연마를 하는 기록이 계속 남아 있으면은 그 기록을 계속 쓰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요거는 항상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요런 팁 정도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일반적인 그라인딩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전기화학적 연마라는 방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 액을 이용해 가지고 시료 표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굴곡이 져 있잖아요. 굴곡이 져 있으면 요 끝부분이 반응성이 더 높겠죠.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열도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네, 전기도 pH층 같으면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집중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해 액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용해에서 분리해버리는 과정을 이제 전해 연마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크게 어, 직접 그리고 간접 연마 과정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연마 진행에 따라서 이제 애칭이랑 미세 연마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A, B 과정에서는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정립계라든지 결정립에서 이제 애칭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 상대적으로 이제 반응성이 좀 높은 부분이죠. 그러다가 B에서 C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부동태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제 어 우리 이제 표면도 이제 슬슬 산화가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산화가 돼버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전압이 더 높아지게 되면 이거를 깨버리는 전기적 에너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요 녀석들이 이제 깨지게 되면서 이제 이 녀석들이 점점 깎여 나가는 거죠. 깎여 나가면서 이제 금속의 용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DE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애칭이 되다가 너무 많은 전압이 걸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 부식이 일어나는 거죠. 부식이 일어나서 내부에서 공공이 형성되고 시험편이 손상이 돼버리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해 연마의 과정은 요 CD 과정에 해당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압 범위도 굉장히 좁죠. 전압 범위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조직들도, 예, 조직이 이제 균일하냐 불균일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시편을 이 전해연마 같은 경우는 웬만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해 액도 맞춰야 되고 온도도 맞춰야 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전압도 맞춰야 되고 밀도도 맞춰야 돼요.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오퍼레이터들이 아니면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연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연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것들은 그라인딩 연마 그리고 미세 연마일 겁니다. 그래서 그라인딩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사포로 이제 그라인딩을 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서 그 절삭에 의해서 나타난 이제 손상층을 이제 1차적으로 제거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는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포들도 손상층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손상 영역을 이제 추가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세 연마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 연마랑 산화물 연마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화물 연마가 조금 더 미세한 개념이고,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XRD라든지 경도 측정, 그리고 셈이라든지 OM 볼 때는 다이아몬드 연마까지 하고 많이 연마를 많이 이제 관찰을 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변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 우리가 학부 레벨에서 직접 다루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시험편 후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시험편 후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